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볼 때 시험 전에 이건 꼭 봐야 돼. 공중보건학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법규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법규 문제 풀다 보면 누구에게 라는 문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는 경우는 의료법과 정신건강관련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은 대부분 이제 상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라고 하시면 돼요.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증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시겠죠.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감염병과 관련된 법규라든지 결핵 예방법이 되시겠어요. 그 결핵도 감염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전파됐다. 이 차단을 위한 조치는 누가 하느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같이 시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보건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휘감독은 보건복지부, 인사 예산 등은 행안부에서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의 대표적인 이제 보건과 관련된 거는 보건소에 신고를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일선에서 대부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이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지만 의원을 개설한다든지 허가를 내는 거는 시군구청장이고요. 병원 이상은 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예방접종 자체를 시행하는 거는 시군구청장 법률로 시행하실 수가 있고요. 결핵 관련 의료를 이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시군구청장이 되시겠어요. 수돗물 불수농도 조절 사업을 할 때는 3명이 시행하실 수 있죠.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되시겠어요. 우리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고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일반적인 변사체 신고는 또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특별수혈 부작용을 신고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시도지사로 연결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제 통보가 되실 수 있죠. 우리 대한결핵협회가 있어요. 여기 무슨 일을 하느냐? 결핵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예방, 퇴치 사업을 수행한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인권보호와 관련된 건 또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헌혈자를 보호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들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실 수 있겠어요. 법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의료법 되시겠어요. 의료인이 누구냐 중요하시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은 간호사가 되시겠죠. 의사는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한의사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죠. 치과의사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요. 진단서나 사망진단서, 검안서는 누가 발부하느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시겠죠. 출생, 사망, 사산, 진단서는 이렇게 아기를 받는 조산사가 추가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조산사, 한의사가 되실 수 있죠. 의료기관도 살펴보시면 30병상 이상을 병원이라고 하시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를 종합병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는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시면 돼요. 근데 노인성 치매 환자는 또 제외예요. 의료인의 보수교육 8시간 하시면 돼요.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죠. 8시간 해주시면 돼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는 담당이 누가 하느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이 되시겠어요. 또 의료법에서는 보존기간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간호와 관련된 건 5년이다 해주시면 돼요. 간호기록, 조상기록부 뭐 이런 것들이 다 5년이에요. 제일 짧은 거 처방전이고요. 3년은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예요.
우리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명이었죠? 3년간 보관해야 돼. 3명이 발부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5년은 환자 명부, 검사 내용, 검사 소견 기록, 간호 기록, 조상 기록부, 방사선 사진이 되시겠어요. 가장 오래 보존을 하는 10년 보존은 의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 이런 것들이 되시겠어요. 의료법과 관련된 벌칙도 살펴볼게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표는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근데 의료인인데 자기의 의료행위 외에 면허사항 외에 뭔가를 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징수될 수 있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정보 누설이 대표적이죠. 비밀 유지를 못한 경우에 이제 이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는 거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진료 거부가 대표적일 수 있겠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어요. 신고 없이 병원 세탁물을 보관, 운반, 처리했을 때. 그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조상 관련 서류 교부를 거부했을 때. 변사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시겠어요. 감염병 법규 살펴볼게요. 여기서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국제적 보건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내 유입을 대비해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로 지정한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감염병 신고를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언제 신고하느냐?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때,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자나 그 사체를 검안했을 때,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람, 그리고 의사자로 검사를 거부할 시에도 신고를 한다 하시면 돼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실 수 있죠. 소속 부대장도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학교는 교육감과 교육감을 경유해서 교육부 장관에 보고를 하시고 신고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실 수 있죠. 명부는 3년간 보관하시고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의 명부는 10년간 보관한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역학조사는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시가 2개 이상이 겹친다든지 불충분하실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한다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돼서 격리를 명령한다든지 명령과 관련된 것들은 시군 구청장이 시행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감염병 1급부터 4급으로 나눠지실 수 있죠. 1급 감염병은 여기 같이 생물 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으로 발생 우려가 높아서 유행 즉시 신고해야 돼.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돼. 1급이죠.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에 신고를 하고 격리를 해야 돼 라고 보시면 되죠. 상급 감염병은 지켜보셔도 되는 거죠. 발생 또는 유행 시에는 24시간의 신고까지만 하시면 돼요. 4급은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에 신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살펴볼게요. 목적은 이거 정신질환의 재활복지, 권리보장, 국민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다 하시면 돼요. 정신건강증진 시설이 어디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3가지를 정신건강증진 시설이다 해주시면 돼요. 국가의 계획은 5년마다,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죠.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은 보수교육을 매년 12시간을 받고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을 받는다 해주셔야 돼요. 정신의료기관이 300병상 이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모를 제한하실 수 있어요. 입원 퇴원과 관련돼서 이제 용어에서 보호의무자라는 용어가 나오죠. 보호의무자는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부모가 되실 수 있죠. 우리 입원 살펴보시면 자위 입원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시는 경우죠. 퇴원은 요청할 때 바로 퇴원이 가능해요. 동의 입원이라는 거는 보호 의무자가 동의했을 때 입원을 하시는 건데, 퇴원할 때도 요청 시 바로 퇴원이 가능하지만 보호 의무자가 퇴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72시간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어요. 이거는 자의로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보호 의무자가 입원을 시킨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을 하고 정신건강위원회에서도 입원이 필요해 라는 진단이 있으셔야 돼요. 퇴원을 할 때도 이거는 보호 의무자가 퇴원을 원한다고 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이 필요해 하면 퇴원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인 경우에는 자신이나 타인의 해를 끼칠 경우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2주 범위내로 입원을 시킬 수 있죠. 응급 입원은 3일 동안 입원시키는 거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강보건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강보건법은 보건복지부가 들어가셔야 되죠.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 하실 수 있어요. 사업으로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 있죠. 수돗물의 불소 농도는 0.8ppm이다 해주셔야 돼요. 학교의 구강보건 사업에는 불소도포가 있는데 매일 하시는 경우는 0.05%, 주에 한 번 하실 때는 0.2%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도포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상자 사업에서는 사업장이 있고 노인,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임산부가 있죠. 임산부들이 하는 보건사업에는 치아 우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의 마모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유아에게 하는 보건사업에는 치아 우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의 발육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실 수 있죠. 혈액관리법 살펴볼게요. 혈액은 혈액제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죠. 전혈, 농축적혈구, 신성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혈액 관련 의약품을 혈액제제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헌혈을 하러 갔어요. 미리 검사하는 것들, 체온, 맥박, 체중, 혈압, 빈혈 검사, 혈소판 개수 검사, 과거의 헌혈 경력을 조사하실 수 있죠. 그리고 피를 뽑은 다음에 적격한지를 평가하는 검사로는 B형, C형, 그리고 HIV, HTLV죠. 얘는 사람 T 세포 림프 친화성 바이러스예요. 백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예요. 매독 검사, 간 기능 검사. 얘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를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시면 되죠. 체열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을 부적격 혈액이다 해주시면 돼요. 부적격 혈액은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 식별이 용이하게 겉면에 표시를 하시고 분리 보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한 사람당 체열할 수 있는 양은 한도를 1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혈은 400, 성분 체열은 500, 다종 성분 체열은 600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전혈 같은 경우는 440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수혈 부작용은 15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고 사망 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셔야 되죠. 혈액 관련 업무 기록은 10년간 보존을 하실 수 있고 정기평가는 2년마다 하시고요. 혈액을 매매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혈액관리 업무를 시행한 경우는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어요.
그 부적격 혈액과 관련돼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죠. 그 부적격 혈액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특정 수혈 부작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